저는 저녁 밥상을 차리고 식탁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며 언제 올까 기다렸죠. 어서 와, 배고프지? 얼른 앉아. 하지만 민우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어머니, 저희 입맛이 없어서요. 뭐, 입맛이 없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오늘 좀 피곤하네요. 저희 그냥 들어가서 쉴게요. 윤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죠. 이미 다 식어버렸어요. 결국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죠.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민우와 윤서가 앉아 있었어요. 둘 앞에는 치킨 박스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치킨이 최고야. 민우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배고파 미치는 줄 알았어. 어머니가 해주는 밥도 솔직히 맛없잖아. 맞아. 근데 어떻게 먹는 척이라도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저녁같이 안 먹잖아. 어머니 아직도 눈치 못 챘겠지? 우리 엄마는 눈치가 없어서 말 안 하면 평생 모를걸. 민우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답답해. 맨날 밥 해준다고 눈치 주고. 그것도 맛없는 걸로. 윤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박미자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마련한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조용한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외아들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민우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며느리 윤서도 함께였죠. 둘이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문을 열어줬죠. 거실 소파에 앉은 민우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식에 손을 댔다가 전부 날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민우는 친구 따라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집도 팔았고 차도 팔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저한테 온 거였죠. 어머니, 저희 여기서 좀 지낼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앉은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진 지금,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자식인데요. 그래, 들어와서 살아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다시 돈 벌어서 나갈게요. 윤서도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조심할게요. 그날부터 아들 부부는 제 집에서 살게 됐어요. 빈 방에 짐을 풀고 정리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민우 부부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좀 살겠네.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춰섰어요. 그래도 어머니 집이니까 조심해야 돼. 민우가 말했죠. 알아. 근데 집이 좀 답답하다. 오래된 냄새도 나고. 윤서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답답하다고요?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매일 청소하고 환기도 시키는데 말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한 말이겠지.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윤서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답답하다는 말이요. 저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았는데 답답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냥 잠들기로 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만 불편해지니까요.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혼자 살 때도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지만 이제는 세 사람 분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민우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윤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가족이 늘어난 게 실감났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조금 낯설긴 했지만요. 천천히 먹어라. 밥 먹고 갈 시간 있지? 제가 물었죠. 네. 어머니, 시간 충분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보며 윤서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순간적인 표정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제가 민우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억지로 짓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 착각이겠거니 하며 넘겼죠. 같이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민우와 윤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저와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속도도 빨랐죠. 마치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이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뒷정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우 부부의 방에서 또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당분간은 참아야지, 어떡해.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근데 진짜 힘들어. 여기서 어떻게 계속 살아? 윤서가 대답했죠. 저는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같이 살자는 부탁을 받아들였을 뿐인데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래도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침 6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나서 살았으니 이젠 알람 없이도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죠. 아들 부부가 출근 준비를 하기 전에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고요.
혼자 살 때보다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사람들이 있으니 집안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우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응, 너희 밥 먹고 출근해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민우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괜찮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윤서도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민우와 윤서가 출근하고 나면 제 하루가 진짜 시작됩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거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죠. 아들 부부 방도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방 안을 보니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개어서 정리했어요. 빨래도 모아서 세탁기를 돌렸죠. 혼자 살 땐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민우가 어렸을 때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어요. 민우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 윤서가 좋아할 만한 과일도 샀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힘들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하고 음식을 만들었죠.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6시가 되면 민우 부부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며 언제 올까 기다렸죠. 6시 반이 되고 7시가 됐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언제 오니? 어머니,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저녁 밥은 먹고 와? 아니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저는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다렸죠.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얼른 앉아. 하지만 민우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어머니, 저희 입맛이 없어서요. 뭐, 입맛이 없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오늘 좀 피곤하네요. 저희 그냥 들어가서 쉴게요. 윤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죠. 이미 다 식어버렸어요. 결국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죠.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거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거실 모퉁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식탁에 민우와 윤서가 앉아 있었어요. 둘 앞에는 치킨 박스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치킨이 최고야. 민우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배고파 미치는 줄 알았어. 윤서가 대답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밥은 먹기 싫어서 거절한 거였나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가지 못했어요. 나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들은 치킨이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어요.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요? 저도 함께 먹자고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썼죠. 하지만 자꾸만 식탁에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둘이서만 웃으며 치킨을 먹던 모습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렸죠. 하지만 민우 부부는 또 입맛이 없다며 밥을 거절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도 좀 피곤해서 일찍 잘게요. 민우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먹어. 저는 권했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드세요. 윤서가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결국 저는 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밤이 되고 이번에도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살짝 엿봤죠. 민우와 윤서가 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치킨, 오늘은 피자였어요. 두 사람은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저만 빼놓고 먹는 걸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요.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로 했어요. 어젯밤에 피자를 먹던 걸 본 척하지 않았죠. 그냥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어머니,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입맛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괜찮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김치찌개 어때? 너가 좋아하던 거. 좋아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돼지고기도 넉넉히 넣고 두부도 듬뿍 넣었어요. 맛있게 해서 오늘은 같이 먹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6시가 되고 7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우 부부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또 기다렸죠. 8시가 넘어서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야, 혹시 오늘 늦니? 잠시 후에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 일이 많아서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서도? 네. 아까 윤서한테 연락해봤는데 윤서도 야근한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둘 다 바쁜가 봐요. 저는 김치찌개를 식탁에 그대로 두고 밥 한 공기만 떠서 먹었어요. 혼자 먹으니 입맛이 없었죠. 한 숟가락 떠먹고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뒷정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죠. 그냥 불을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11시였죠. 거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민우와 윤서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라도 하려고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죠.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늘 밥 진짜 맛있었어.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둘이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 윤서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밥을 먹었다고요? 분명 야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고 왔다는 게 무슨 소리죠?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나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을 해야 할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근데 여보, 이 집 진짜 좁지 않아?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그래.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좁고 오래된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돼?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좁다고요?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도 솔직히 맛없잖아. 윤서가 또 말했습니다. 맞아. 근데 어떻게 먹는 척이라도 해야지. 민우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저녁 같이 안 먹잖아. 어머니, 아직도 눈치 못 챘겠지? 우리 엄마는 눈치가 없어서 말 안 하면 평생 모를걸. 민우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답답해. 맨날 밥 해준다고 눈치 주고, 그것도 맛없는 걸로. 윤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두 사람은 계속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갈 곳 없는 아들을 받아줬어요. 며느리까지 함께 받아줬죠. 그리고 매일 정성껏 밥을 해주고 빨래, 청소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치 없는 행동이었나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두 사람을 기다렸어요. 민우와 윤서가 나와서 식탁에 앉았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는 없었던 일처럼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효부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저를 비웃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식사 시간 내내 침묵이 흘렀죠. 민우 부부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녁은 안 해주기로요. 왜 맛없다는 밥을 억지로 만들어야 하나요? 왜 눈치 없이 밥을 차려야 하나요? 그날부터 저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국 한 그릇 끓여서 혼자 먹고 치웠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6시쯤 민우 부부가 돌아왔어요. 거실이 조용했죠. 저녁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저는 방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민우가 제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든 척을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른데 벌써 주무시나 봐.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몰래 뭐 시켜 먹을까? 좋아. 요즘 밥 안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윤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밥을 안 해주니까 좋다고요. 두 사람은 신나서 족발을 시켰어요. 곧 배달이 왔고 거실에서 먹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방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제가 눈치를 봐야 했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침만 간단하게 차려주고 저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우 부부는 매일 밤 저 몰래 둘이 뭔가를 시켜 먹었죠. 점점 제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이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족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주말이 됐습니다. 민우와 윤서가 집에 있었어요. 저도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제가 이번에 주식 종목 좋은 걸 추천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주식이었습니다. 너 또 그거 하려고? 아니, 이번엔 달라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민우가 급하게 말했죠. 나는 주식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괜찮은 거라니까요. 어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싫어. 나는 내가 모은 돈으로 평생 살 수 있어. 제가 거절하자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머니, 저한테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어머니가 모아놓으신 돈에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3개월 안에 3배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식으로 망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 또 주식을 한다고요. 민우야, 너 정신 차려. 너 주식 하다가 망했잖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여기 와서 사는데 아직도 주식한다는 말이 나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달라요. 제 친구가 내부 정보를 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것 좀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해서 돈 벌어. 제가 말하자 윤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고 더러운 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좁고 더럽다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윤서를 쳐다봤어요. 윤서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죠. 사실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주식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윤서가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민우가 황급히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다시 말해봐. 제가 윤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윤서는 화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사니까 이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윤서가 소리쳤어요. 요즘은 주식 같은 거 안 하면 바보예요. 너, 지금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말하는 거야?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솔직히 이 집 답답해 죽겠어요. 윤서가 계속 말했어요. 그만해. 민우가 윤서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내 말이 틀렸어. 여보도 내 말 맞다며. 어머니처럼 미련하게 살기 싫다고 나한테 말했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미련하게 산다고요? 민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일해서 이 집을 샀죠.
민우를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살았다고요. 너희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잖아. 그런 주제에 나한테 뭐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우가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저번에 뒤에서 나 욕한 거 다 들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건 내가 눈치 없다고, 밥이 맛없다고, 이 집도 좁다는 말 다 들었어.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 여기 살기 싫다며. 그럼 나가야지.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데서 살기 싫었어요. 윤서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해준 밥도 맛없어서 먹기 싫었고, 어머니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 그럼 됐어. 당장 나가. 저는 윤서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자.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 윤서가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는 망설였죠. 하지만 윤서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희 갈 데 없어서 들어와서 살라고 했더니 감사한 줄 모르네.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캐리어에 옷가지를 마구 집어넣었어요. 민우도 어쩔 수 없이 짐을 쌌죠. 저는 거실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가요. 민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가. 다시는 오지 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죠. 윤서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줬어요. 갈 곳 없는 두 사람을 받아줬죠.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나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이 저를 미련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했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비어있는 방을 보니 현실이었죠. 저는 민우 부부가 쓰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그대로 있었어요. 옷장 안에는 몇 벌의 옷이 남아 있었죠. 급하게 나가느라 다 못 가져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전부 꺼냈어요. 이불도 옷도 다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분명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을 테니까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집이 깨끗해 보였어요. 아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니까요. 그날 하루는 조용히 지나갔어요. 저는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시간을 보냈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에서 도어락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희예요.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윤서의 목소리도 들렸죠.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우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더니 여기를 왜 다시 와?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모은 돈도 없고 다 주식에 넣어놔서 당장 쓸 돈이 없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없고 화가 나서 웃음이 나온 거였죠. 너 미쳤어. 그렇게 막말하고 나가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돈 달라고? 어머니, 제발요. 정말 급해요. 민우야, 너는 엄마 얼굴만 보면 돈 달라고 하니 제발 정신 좀 차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해. 앉아서 주식만 하지 말고. 어머니, 이번엔 확실해요. 이건 망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너 진짜 끝까지 그럴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돈 조금만 빌려주시면 한 달 안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당장 내 집 앞에서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와 윤서가 뭔가 얘기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간 거였죠.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요. 아들이 나를 돈으로만 본다면 그건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살기로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했거든요. 이 집에 있으면 민우가 계속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어요. 저는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죠.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새 아파트는 지금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어요. 저 혼자 살기에 딱 좋았죠. 이사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집이었어요. 민우를 키우며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만 남았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집을 꾸몄습니다. 좋아하는 그림도 걸고 화분도 놓았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모든 게 자유로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민우 생각은 가끔 났지만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였죠. 저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결국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왜 전화했어? 어머니, 저희 망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번에 그 주식 다 사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저 진짜 망했어요, 어머니. 민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돈 달라고. 어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언제 이사 가신 거예요? 너가 알 필요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우리 남남으로 살기로 한 거 아니야. 왜 또 전화해? 어머니,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남이 돼요? 저 이번에 진짜 다 잃었어요. 심지어 빚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 안 돼. 어머니, 네 와이프한테 똑바로 전해. 나한테 사과나 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서였어요. 어머니. 저번에 어머니한테 막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윤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그게 너네가 선택한 거잖아. 주식한다고, 돈 벌 수 있다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가 되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 너네는 너네 방식으로 돈 벌어서 살아. 나는 내 방식으로 잘 살 테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민우의 번호도 차단했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거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저는 다짐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아냈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많은 생각이 스쳤죠. 민우가 어렸을 때 모습,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였어요. 저는 현재를 살아야 했습니다. 저를 위한 현재를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했어요. 점심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죠. 저녁에는 요리를 하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제는 민우 생각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가끔 문득 떠오르긴 했지만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삶이 좋았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요.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후회 없이 떳떳하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상처받고 아팠지만 결국 제 자신을 찾은 이야기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용기라는 거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저처럼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